이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언제 투자하시는 게 좋겠어요?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을 지금 해야지. 금리 인하 정책을 하잖아요. 금리 인하라는 단어 자체가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절대 좋은 단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 큰 그건데 공룡 기업인데 이번에 이제 AI가 붙어서 어떤 분들은 진짜 2030년까지 10배 갈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한 미래라고 보세요? 저는 그거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그 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과거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의 투자 수익률이 평균 연 투자 수익률이 20에서 30% 사이였거든요. 네. 20%만 잡아도 700%에서 1000% 나옵니다. 꼭 AI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하던 것만 계속해도 네. 거기다 가격 인상시키고 네. 제품 가격 네. 인상시키고 걔가 갖고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그대로 가기만 해도 그렇게 애플도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엔비디아가 지금은 이제 갑자기 뜨고 갑자기 이제 그러한 관심 때문에 기대치도 있고 하니까 뭐 테슬라는 올라갔다 빠졌지만 엔비디아는 확 올라가고 그 실적도 받쳐주니까 얘네들이 앞으로 가야 될 그 투자 수익률이 제대로 3, 4등을 지키려면은 1, 2등처럼 20% 연 20%에서 30% 사이에 나와야 돼요. 그 미국 주식에 우리가 얘기하는 업종 대표주 1등 자리를 보면은 하다못해 맥도날드도 400%에서 500% 사이에 나오고 그럽니다. 코스트코도 700%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10배 간다는 거는 이게 희망이 아니라 걔네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프로세스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단하네요. 만약에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테슬라가 1등 친다 그러면 수천 프로 가는 거지. 네. 한번 기대해 보시죠.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네. 1등을 원하신다면. 그렇군요. 그 대표님께서 그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면서 경제 순환과 인생 주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이제 번외인데요. 예, 요즘에 경기도 이제 어렵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열심히 살다 보면은 나는 열심히 사는데 이게 좀 운이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잘못하거나 아니면은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만 고집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겪었던 건데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제가 이제 그 스터디룸 같은 경우 강남의 스터디룸 같은 경우를 이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불과 뭐 1, 2년 전만 하더라도 좀 그 예약을 하더라도 편하게 그날 예약이 가능했어요 주말에. 네. 얼마 전에는 예약을 제가 못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만실이 됐대요. 근데 주변 애를 다 알아봤어. 다 만실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만실이라고 예약하기 예약하는 경기가 좋아진 거예요? 아니죠. 이게 이제 그 원래는 그 이 스터디룸이 원래 코로나 시대 그거 빼고 그냥 보통 수준보다 좀 좋게 움직였었는데 우리가 이제 근데 최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내가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거나 뭔가 배워야 되겠다는 그러한 것들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스터디룸이나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에 모임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네. 오히려 경기가 안 좋으면은 안 할 것 같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새로운 걸 뭔가 하겠다 아니면 마음가짐이 이제는 그 흥분된 게 이제 가라앉으면서 차분해지면서 뭔가 준비를 하는 거죠. 예. 지금 수능 다 끝났잖아요. 네. 정시 다 끝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보면 직장인들이고 아니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경기가 안 된다고 해서 안 좋다고 해서 어떤 산업 모두가 안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코로나는 별개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런 포인트인데 우리가 이제 뭐 본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기가 이제 세 가지로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경기가 좋을 때와 경기가 나쁠 때, 그다음 경기가 좀 그 유동성 장세 돈이 많이 풀렸을 때 이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졸업자들, 예, 대학 졸업자들 취업이잖아요, 취업. 예. 취업자들이 유동성 장세가 있고 돈이 많이 풀린 장세가 있고 경기가 안 좋은 장세, 경기가 좋은 장세인데 내가
대학교 졸업해가 취업할 시기가 이 세 군데 중에 어떤 거였으면 좋겠어요? 경기가 좋을 때? 아니죠. 유동성? 그럴 때? 네. 유동성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에서 뭐냐면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을 많이 뽑잖아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사람들이 취업이 되는 거죠. 네. 네, 취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그때 내가 좀 자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취업 공부를 안 하거나. 그렇죠. 취업 공부 안 하잖아요. 그죠. 확 갑자기 줄어들잖아요. 그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한테 좋은 방법은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경력을 쌓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디입니까?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때 이직을 하면 좋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을 때 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그 공장을 지어놨는데 경기가 좋게 되면 그러니까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그 공장이 완공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경력자를 많이 뽑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때 졸업한 사람들이 경력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먼저 뽑지 신입을 뽑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네. 경기가 좋을 때는 정말 취업하기 어려울 겁니다. 바늘구멍이죠. 바늘구멍. 왜냐하면 취준생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때 졸업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 은퇴자들은 언제 은퇴하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유동성 장사 때, 경기 안 좋을 때, 경기가 좋을 때. 경기 안 좋을 때? 그렇죠. 경기 유동성 장사 때 은퇴하신 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네. 자기가 돈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은퇴에 대해 준비되는 게 제대로 있는 거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남에 가난한 부자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뭐 한다고 뭐 가상화폐 한다, 2차 전지 한다, 무슨 주식 한다, 무슨 부동산 한다 하다가 그렇죠. 리딩방 가기도 하시고 그러다 돈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작전에 휘말리고 자기는 주식 금융에 대한 거나 아니면 어떠한 재테크라든가 그런 자산 운영에 대한 능력은 없는데 돈은 있어. 근데 주변이 막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렇게 휩싸들려 보면은 저번에 코로나 이후 유동성 장사 때 은퇴하신 분들 돈 많이 못 벌었어요. 예, 실제적으로. 예, 거의 못 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실 겁니다. 근데 운 좋게 돈 버신 분들 계시겠죠. 그야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은퇴를 하시더라도 이건 불가항력적이지만 은퇴가 만약에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은퇴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아마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배들이 날아간 거 봤잖아. 자산 날아가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경기 좋을 때는 뭐 상관없고 준비 과정이 있으니까. 예. 그럼 그거랑 뭐 주식이랑 투자랑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걸까요? 있죠. 이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언제 투자하시는 게 좋겠어요?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을 지금 해야지. 네. 공부를 해서 지금 해야지. 유동성 장세에서는 공부 안 하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돈을 남들 안 할 때 수급이 없잖아요. 수급이 없으니까 또 지금 투자할 사람들은 팔려온 사람들이 아니라 리스크를 안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거냐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해피한 결말을 맞겠죠. 그러면은 아까 빅테크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좀 질문을 드려보면은 예를 들어 빅테크 주식이 진짜 그 경기 침체기가 와가지고요. 한 고점에서 한 20%가 빠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20%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횡보를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 주식을 더 사는 건가요? 아니면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해서 조금 파는 건가요? 수급이 있는 상태에서는요. 네. 사야 돼요. 이때는? 네.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파는 건 아니고. 그렇죠.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경기 침체 이렇게 우리가 실물 경기를 우리가 이제 나의 감정이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정부와 중앙은행 그거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 유명한 금리 인하 정책을 하잖아요. 금리 인하라는 단어 자체가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절대 좋은 단어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우니까 답답하니까 나라에서 중앙은행이 도와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 포인트가 나오기 전에 경기가 어려울 때 주가가 빠진다. 어려우니까 빠지는 거겠죠. 그때 이제는 대기 매수세가 많은 빅테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죠. 그러니까 빅테크로는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 깔려 있잖아요. 네, 깔려 있죠. 그 이게 잘못하다가는 갑자기 이제 돈이 몰려가지고 내가 더 싼 가격에 살려고 팔았는데 못 사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이게 작은 시장에서 돈이 몰리면 확 올라가잖아요. 네. 큰 시장에서는 돈이 몰린다고 해서 크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네, 네. 잠시 이렇게 톡 올라갔다 그다음 횡보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 떨어지면은 팔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미국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떨어졌다가 바로 매수세부터 올라가게 되면 내가 며칠 둔 사이에 벌써 주가는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난 비용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이 예상되는 그런 기업의 주식을 살 때는 기본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계속 떨어지면 오히려 더 모아간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야 된다. 네,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미국 주식이 왜 가냐 하면은 바로 그 부분이 모든 주식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상위권 기업들이 왜 가고 있냐면 그 수급이 그쪽에 계속 몰리고 있거든요. 예, 예.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뭘 몇 년 있다지만 미리 투자하는 거죠. 그 대표님께서 보실 때 좀 크게 뭐 키워드 같은 거 AI 뭐 전기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키워드를 미래 산업으로 좀 보시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스마트카는 그러니까 스마트카라는 게 이제 AI하고 자동차의 자율주행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AI가 없으면 전기차는 이제 껍데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기차밖에 안 되지. 진짜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카 그러니까 AI라든가 이제 스마트카라든가 로봇인데 예, 로봇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로봇을 움직이는 것도 역시 AI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AI가 굉장히 큰 화두가 아닐까 싶어요. 그 AI 쪽에서 MS가 굉장히 부각이 돼서 애플을 이제 장중에 넘기도 했잖아요. 테슬라도 괜찮을까요? AI 쪽에서 봤을 때. 그럼요. 네. 자율주행에 관련돼 가지고는 뭐 세계 최고죠. 그 다음에 만약에 휴머노이드가 이제 2천만 원대에 나온다 그러면 걔가 이제 AI의 기능을 갖고 움직이는 스스로가 움직이는 로봇이 될 텐데 이건 뭐 어마어마한 파급효과가 크죠. 그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셨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테슬라를 봤을 때 주가가 좀 지지분해서 그런가. 이게 너무 먼 미래 같다. 테슬라가 하는 것들은. 네. 그러니까 지금은 테슬라는 아니고 뭐 MS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바로바로 좀 돈을 버는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질문들 이제 기업에 갖고 이렇게 선택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투자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분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뭐가 좋냐, 뭐가 나쁘냐 이거는 이제 그거는 조금은 우리 투자하시는데 그건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가져가시면 좋죠. 포트폴리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잘 하려면 어느 기업을 선택해가지고 하나에 올인해서 대박 터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이제 내가 롱런으로 이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가고 싶다. 재테크 시장에서 오랫동안 잘 살아남고 싶다. 그러면 나의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자산 배분 안에 어떤 기업을 넣을 것이냐가 문제인 거지 얘가 좋냐 제가 좋냐라는 거는 이제 그 호불호로 가리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중 조절인가요? 그렇죠. 비중 조절이죠. 뭐 좀 더 간다 그러면은 MS가 더 가면 좀 더 해주던가 아니면 뭐 테슬라 간다 그러면 테슬라 더 힘을 실어주던가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가 미국 주식을 좀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미국 주식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장세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이제 경기가 좋을 때가 있고 경기가 나쁠 때가 있고 유동성 장세가 있는데 경기가 이제 좋을 때는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볼까요? 그러니까 성장 산업이 있고 내수 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자동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T 쪽이 있고 그다음 내수 산업 같은 경우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말 그래도 먹는 거잖아요. 그 요 두 산업의 팩트가 두 개 합쳐지면 이게 하나의 이제 경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경기가 좋을 때는 내수 산업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 산업도 됩니다. 수익률은 당연히 내수 산업보다는 성장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제 나오겠죠. 주가 상승률이.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아무래도 성장 산업은 좀 하락할 수밖에 없고 내수 산업은 그래도 꾸준히 먹는 건 계속해야 되니까 내수 산업은 살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
미국 시장에서는 그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떨어서 하방으로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미국의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지고 다시 반등해서 그 우상향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다른 나라의 차이점이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면 주가가 빠지면 그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근데 미국의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빠졌어. 그다음부터는 다시 올라가가지고 위로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 시장하고 다른 거죠. 우리는 빠지면 아 재미없다 이제 주식 그만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유동성 장세인데 유동성 장세 때는 어떤 거냐면 당연히 이제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까지 다 올라가고요. 내수 시장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주식 시장이 올라가죠. 어느 시장이 더 많이 올라가냐 그 차이뿐인데 어쨌든 다 올라가요. 근데 한 가지 더 시장이 있어요. 뭐냐면 경기가 좋고 나쁘고 그다음에 유동성 장세도 있지만 아주 모호한 시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기가 둔화된 시기라고 하잖아요. 바로 지금 같은 시기거든요. 모호한 시기에는 미국 주식시장을 뺀 나머지 시장들은 다 하락하거나 아니면 어찌할지 모르는데 이 시기에는 미국 시장만이 주가가 가게 돼 있어요. 지금 딱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물론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가는 놈들은 가고 안 가는 놈들은 안 가는데 지금 미국 시장과 미국 시장 외의 시장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은 경기가 좋았을 때도 가고 경기가 나쁠 때도 다시 그 하방이 아니라 다시 반등하고 그다음에 유동성 할 때는 더 많이 가고 그다음에 경기가 둔할 때는 사람들이 갈 데 없는 돈들이 걔가 괜찮겠다 해가 돈이 모여가지고 애플이 MS가 1등한 것처럼 주가가 근로해서 몰려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럼 결국 다 간다는 얘기죠. 시장 하나가 빠지지 않는 거죠. 예. 그럼 미국에 있는 내수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경기가 좋아도 가고 나쁘다고 유동성도 가고 경기가 둔할 때도 가고 다 간다는 얘기죠. 한국에 오뚜기 가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성장 산업과 내수 산업의 탑 기업들이 다 이렇게 다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미국 기업을 투자하시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이 느끼는 장점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달러입니다. 달러. 경기가 좋을 때 주가 올라가면 오히려 한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내가 애플 주가가 10% 올랐다 그러면 뭐 달러가 2% 빠졌다 그러면 7, 8%밖에 못 먹는 건데 그 시기를 빼고는 대부분 달러는 경기가 안 좋아도 올라가고 경기가 둔화대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 장세는 달러가 떨어지지만 주가 상승이 워낙 급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에 대한 그 이익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은 이제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그냥 미국 주식을 계속 담아가는 거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봅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빅테크 위주로 봐도 무난하다. 그렇죠. 뭐 빅테크 아니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해자가 있는 기업들 투자하시면 되죠. 뭐. 와, 근데 진짜 애플이 진짜 연평균으로 23%인가 막 엄청나게 컸더라고요. 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시가총액 그렇게 1위 기업이 그렇게 성장을 한다는 게. 우리 애플 팔아가지고 40% 남긴다고 뭐 말 다 한 거죠. 뭐. 네. 저 애플이 아니라 그 뭐죠? 그 아이폰 팔아가지고. 네, 영업이익을. 어마어마하죠. 아, 진짜 그렇구나. 그러면 또 한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요즘 좀 떠들썩한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되었는데, 그럼 이건 하나의 좀 정식 자산으로 편입이 된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기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동안은 이제 하나의 산업이 태동하게 되면 이렇게 광풍이 불고 버블도 생기고 거품도 빠지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부자도 생기고 또 누구는 큰 손해도 나는데 그게 한번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제 검증되는 단계가 또 그 시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증 단계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 그게 이제 ETF로 이제 탄생된 것 같아요. ETF가 탄생됐다는 거는 이제 기관들이 이제 매수를 하겠다는 거 자기의 포트폴리오에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면 기존과 같은 이제 변동성이 큰 그런 것지는 않겠죠. 제대로 이제 자리 잡아가겠죠. 네. 그러면은 보니까 포트폴리오에 뭐 1%, 2%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그 정도는 이렇게 담아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조금은 담아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너무 외면하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네. 예. 예를 들어서요, 그 워렌 버핏 그 분이 그 BYD 있잖아요. 네. 예, BYD 그거 할 때 되게 적은 비중으로 했거든요. 그게 10몇 년 지나가지고는 수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자기 전체 포트폴리오 10% 자기 자산 10%를 차지할 비중까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그때 조금만 했단 말이지. 예.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그 당시 많이 모르고 10% 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거기 아 그렇게 네. 1% 2%씩이라도 그리고 잃어도 뭐 큰 타격은 없으니까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막일까요? 글쎄요. 우리나라는 카르텔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 뭐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지금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꾸리시겠어요?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미국 주식을 하세요. 한 70% 하셔도 무난하실 겁니다. 예. 내가 자신 없다 그러면 뭐 ETF 하시면 되는 거고 비테크 관련된 ETF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24년에 막 경기 침체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지금 뭐 그렇게 될 거다 안 될 거다 뭐 또 인플레가 잡혔다 안 잡혔다 또 다시 이렇게 분분한데 그럼 일단 좀 사고 떨어지면 더 산다는 각오로 임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대표님처럼 이렇게 강하게 공격적으로 나가신 분도 계신데 반대로 이거를 이제 확신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분할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죠. 뭐 전쟁 얘기, 뭐 유가 얘기 많잖아요. 예. 뭐 나라마다 난리가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게 부시채권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호재입니다. 금리 인하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건데 그런 게 터져야지만 금리 인하를 해주지 쉽게 금리 인하 안 해줍니다. 예. 예, 그게 확실하게 명분이 서야지만 그리고 연준이 금리 내릴 때는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찌끔찌끔 이렇게 뭐지 대각선을 이렇게 내리지 않아요. 내릴 때 확실하게 내려야지. 이게 명분이 없는데 지금. 근데 지금 그 명분이 하나하나씩 명분이라 할까 그런 상황들 하나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죠. 미국만 너무 좋고 사실은.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금리는 본격적으로 이제 확 떨어뜨리죠. 그러면 기업에는 좋은 거고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좋은 거죠. 근데 실물 경기가 안 좋은 거지. 그 이분법으로 가셔야 돼요. 이분법으로.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주식 투자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몇 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계속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에 계속해서 참여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지만 그게 이제 하나의 실력으로 이제 남게 되는 거지. 잃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만하고 이제 땄다고 해서 흥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경제는 성장하니까 공부는 계속해서 하시면 좋겠고, 제 홍보 하나, 예, 홍보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부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제 전문가 과정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학기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단국대학이나 경기대학교하고 동국대학에서요 주식 전문가 과정, 투자 전문가 과정 하고 있으니까 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초급에서 고급까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3월 학기니까요. 신청 가능하죠. 그러면 링크 보내주시면은 첫 댓글로 고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주식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주식 투자는요. 그 근력을 쌓아야 된다고 어느 그 대표님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런 근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경험이 곧 나의 실력이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형태든지 부는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실력 쌓아가는데 포인트를 맞추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경기가 안 좋아도요. 주식시장은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동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